안녕하세요. 시큐어 노마드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카메라 해킹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고 하다 보니 관심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 해킹의 증상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해킹되었을 경우 증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해킹되었을 때와 비슷합니다. 해킹이 되어서 카메라가 악용된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첫 번째로 갑자기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화면입니다. 핸드폰을 꺼놨는데 갑자기 액정에 불이 들어온다거나 사용하지 않는 어플이 실행된다거나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람에 따라서 핸드폰이 꺼져 있다가 켜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사용자라면 좀 더 유심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지처럼 오른쪽 상단에 녹색이나 주황색으로 아이폰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녹색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주황색이 켜졌을 경우는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관련 어플을 실행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불이 들어온다면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 마이크나 카메라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따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설치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절대 핸드폰에 APK로 뭔가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해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어플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해킹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공장 초기화를 하고 백업 받아놨던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킹 어플이 다시 설치가 됩니다. 갤럭시, 아이폰 모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설치한 게 아니라면 즉시 삭제를 하셔야 하고 해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평상시에 잘 안 쓰거나 이게 어떤 어플인지 잘 모른다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어플이라면 어차피 다시 설치하게 될 테니까요. 중요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치 목록을 확인하고 불필요하거나 안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바로바로 지우셔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플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해킹 어플이 있어도 잘 모르겠죠? 어플리케이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성능이 감소되거나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해킹 어플이 동작할 경우 배터리 소모가 증가하고 성능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 또한 스마트폰 해킹의 또 다른 징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서 배터리가 빨리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랑 비교해서 현저하게 배터리가 감소된다면 배터리를 소모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나 마이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배터리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고 백그라운드에서 장시간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은 어플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터리 소모를 보인다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데이터 사용량의 비정상적인 증가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은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해커와의 통신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나 마이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데이터 용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했었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데이터 사용량을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해당 어플을 검사해 봐야 합니다. 물론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은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배터리 소모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처럼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어플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업데이트 확인이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통신은 있을 수 있으나 영상이나 음성을 전송할 경우에는 확연히 많은 데이터 사용이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이 중복해서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핸드폰이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 예방 수칙과 대응 방안을 지키면 핸드폰은 절대 해킹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대 루팅이나 탈옥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요즘 핸드폰은 보안에 대한 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 수는 있으나 핸드폰의 모든 기능이 해킹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루팅이나 탈옥이 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는 해킹 관련 사고가 발생한 핸드폰의 대부분이 탈옥을 한 핸드폰입니다.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루팅이나 탈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루팅이나 탈옥을 한 핸드폰이라면 이후에 대응 방안을 모두 수행한다 하더라도 핸드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APK를 수동으로 설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정상적인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하셔야 합니다. 해커는 문자, 메신저, 링크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APK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다른 범죄인 몽캠 피싱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APK 설치를 유도합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에서도 영상을 보기 위한 코덱이라며 APK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APK를 설치하지 않으면 해킹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결과는 APK를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APK를 전달받아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악성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수준이 아니라 폰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주소록이 넘어가는 경우는 결국 APK를 설치했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OS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결국 해커들이 이용하는 취약점들은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루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루팅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바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도 있지만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링크를 통한 악성 코드 유입에 대한 위험도 일부 감소시켜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APK 설치는 사실 OS 업그레이드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게 리소스 대비 가장 안전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백신을 설치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아이폰은 백신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백신에 필요한 권한을 애플이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탈옥하지 않았다면 해킹 툴을 설치해도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팅과 탈옥하지 말라는 부분이 1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여러 가지 권한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정상적인 백신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옆과 같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가짜 백신일 뿐더러 저기서 설치되는 파일 자체가 해킹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저 해커도 결국 APK를 다운로드 유도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상적인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백신도 어느 정도 인지 있는 백신을 설치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의심 가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악성 코드 유포를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문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다가도 실수로 클릭하기도 합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이 공유해주는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악성 코드를 유포하기 위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불법 사이트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 사이트에서 악성 코드 유포가 빈번하며 불법 사이트 특성상 이것저것 설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 안에 해킹 APK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사이트는 사용자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가짜 백신 피싱 사이트를 갑자기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불법 사이트에서 악성 코드나 APK 설치를 유도하는 부분을 계속 포함시켜 놓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백업을 잘하고 정기적으로 초기화 하셔야 합니다. 우선 백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클라우드 환경에 백업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백업을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핸드폰 초기화를 하는 부담이 적고, 부담이 적어야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바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주기로 초기화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속도도 일부 개선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설치되어 있는 악성 코드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백업을 할 때 백업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백업을 하고 복구를 했을 경우 해킹 어플도 같이 복구가 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백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만 백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업 데이터가 클린하지 않으면 공장 초기화가 무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공유드릴 사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주의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완벽히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에 6번까지만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용 와이파이에 가급적 연결하지 않기도 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 MITM 공격으로 정보를 가로챌 수도 있고 DNS 조작으로 비정상 사이트에 연결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패킷 스니핑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용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메라에 물리적으로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보안 관점에서 촬영을 막기 위해 나온 제품이지만 해킹으로 인한 촬영을 막기 위해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의 경우 카메라를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릅니다. 노트북은 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붙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핸드폰 카메라가 해킹되었을 때 증상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핸드폰 카메라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따라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며, 핸드폰 해킹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공장 초기화를 한 후에 다시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해킹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장 초기화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